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맞는 옷인지, 혹시 제가 너무 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저는 저 혼자 힘으로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 옆에는 장애위원회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전국위원 후보를 결심하였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장애위원회를 함께 만들어온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받고, 그리고 그 처음의 떨림과 설렘을 다시 받아서 다시 전국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세장 곳곳을 누비던 전동 라이딩 유세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룹의 지지선언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저와 자랑스러운 서울시당 장애위원회 당원들을 기억합니다. 서울시당 장애명부 전국위원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길에 당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청년명부에 출마한 기호 2번 권중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젊은 정당, 청년이 지지하는 정당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청년 당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벌여나가며 청년들이 활동하는 정의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청년 특별시당입니다. 청년 당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이 직접 당에 뛰어들어 주인이 되는 정의당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약속하겠습니다. 청년에 특화된 청년 당원 교육 개설, 지역별, 의제별, 직종별 등 다양한 경로의 청년 모임 조직, 학생위원회의 지위 상승과 주체적 활동 보장 등 지금까지와 다른 청년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노동자이고 학생이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입니다. 청년을 대변한다는 것은 당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위원장,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대의를 넘어 주체적 참여를 기획하겠습니다. 청년을 키우고 청년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청년 특별시당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왕복수 의원님 인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전국위원 기호 4번 빈재욱입니다. 이번 대선 우리 정의당은 6%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문제점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보정당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을 깔보고 배타적인 문화를 보여주며 많은 당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나쁜 것들을 통틀어서 적폐 그리고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없애자고 합니다. 정의당 최고의 자산인 당원 게시판을 없애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조금 잘못되면 바로 잡으면 되고 제재를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청년 정의당, 청년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만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상태에서 청년정의당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청년 선수를 키우고 선거에 내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청년이 희생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나쁜 것들, 쓰레기들을 털어내야 우리가 대중정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의당이 마음에 들었으면 좀 다른 후보들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정의당 문제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시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전국위원장이 그런 이제 개파들의 잔치가 아니라 진짜 당원들을 위해서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나쁜 것들, 쓰레기들 처리 못하면 다음 정의당 없습니다. 꼭 전국위원은 기호 4번 빈재고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이번에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기호 5번 원복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일부는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알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1분이 정의당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17.6% 파주시 원롱면 제5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청년 여성 사원의 기숙사가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를 이야기한 유일한 후보가 심상정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투표였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등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호명은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당의 방향성을 토론하는 전국위원으로서 저는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의당의 전국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그런 정의당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별을 다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노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 장애의 문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정의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그 리더십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정의당의 방향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을 통해 차별받는 사람들의 정당,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정당, 새로운 정의당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5번 원복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전국위원 후보 기호 6번 장수정입니다. 네. 1년 전에 정의당, 그리고 3개월 전에 정의당, 그리고 지금 2017년에 6월에 지금의 정의당은 모두 다릅니다. 정의당은 그만큼 많은 변화 속에 있었으며 그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아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 안에서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지자들을 당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여성주의 문제의식을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 당직자 인건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재정을 성인지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고민하는 성인지 예산 분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당원 모임은 물론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요. 서울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 역시 필요합니다.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꺼이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보다 선명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서울시장의 전국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 색채로 거듭날 정의당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호 6번 장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전국위원 기호 7번 후보 조용수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분들이 여기 이곳에서 그리고 거리와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를 논하고 더 큰 진보 정치의 미래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당이 전성기에 울려 퍼진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또 진보 정치와 우리 당의 위기에 그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조용수는 그 위기와 수많은 당내 문제 위에 우리 정의당이 위태롭게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문제를 걷어내고 극복하여 다시 자랑스러운 정의당, 다시 대중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정의당, 다시 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어가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평당원 중심의 모두를 위한 진보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 안에는 다양한 삶을 살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중들을 품어야 합니다. 저 조용수는 평당원들이 의제별로, 당의 정책별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여러 개 설치하고 당 게시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리하여 전국위원회와 대의원회로 보낼 수 있는 사이버 대변인을 신설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정당입니다. 좀 더 강하고 튼튼한 젊은 조직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저 조용수가 전국위원이 되면 정의당 내 8,000명 청년 당원과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조용수 전국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국위원이 되면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왔던 기반과 저의 대안 그리고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의당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생활형 진보, 새로운 청년 정치 기호 7번 조용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8번 서울 전국위원 후보 한민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진보 정당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은 두 갈래였습니다. 보수 여당과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이 두 정당의 차이는 민주 대 반민주였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보수 야당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보수 야당 또한 이야기하지 않던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등장한 정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한 정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저는 이 보수 야당의 탄생 배경이 보수 여당이라면 저는 진보 정당의 탄생 배경은 보수 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치렀던 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정의당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대선 당시에 여성 소수자 의제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타 야당들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현재 집권당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가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진보는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평등, 생태, 평화 이 원칙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이야기가 생기고 우리의 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제가 전국위원이 된다면 현명한 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뛰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함께 걷는 힘이 혼자 뛰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해변 때도 사실은 그 교육단에 갔던 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출마해변 때 저는 지금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원 인권교육의 성평등 교육을 제가 전국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 아니면 주말에 너무 귀한 시간을 내서 당원분들이 성평등 교육, 장애평등 교육을 듣고 계시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제라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으시기도 하고 많은 결심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바로 제가 전국위원회에 출마하게 된 마음이었다는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당의 젠더 이슈가 논쟁이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중앙당 강사단장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활동가분들이랑 토론하는 걸 교육으로 짜서 전국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진작 이런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다만
한 가지 명확하게 그 토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게 정의당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목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우리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고 이미 정의당 강사단장으로 그리고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 그걸 만들어왔던 힘으로 전국위원이 돼서 이걸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당직 선거 역시 당활동의 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후보님들 누가 되셔도 정말 손색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내지는 오늘 토론회 전체를 보시는 당원님들도 더 나은 정당을 위해서 엄청나게 후보들을 고르시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정의당은 이번 당직 선거를 딛고 더 나은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엮어내는 전국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위원 후보 기호 10번 송영숙입니다. 대선기간에 유시민 당원이 방송에서 정의당은 그 작은 가슴에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담으려 하다 보니 스스로 피를 흘린다. 좀 더 품이 넓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 사회의 어려운 싸움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노동, 생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 부분은 특히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 당을 뜨겁게 달구었고 논란의 불씨는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검증될 것이고 토론은 격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이 정의당을 보다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민주주의입니다. 당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당원 당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제도를 보완하고 당원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장치들에 대해 더 고민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초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이 체계를 이루는 전국적인 여성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여성 관련 논쟁이 있을 때마다 여성활동가들이 게시판에서 호명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여성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공감하는 대중적 진보 정당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요. 어느 순간 당에서 성평등 여성주의하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시한폭탄을 돌리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라는 느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미래정치센터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미래정치센터 조사에 보면 다른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합의도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이 여성주의 문제 혹은 여성의 성평등 의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에게 주장이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그리고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평등부 본부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백인의 합창이라는 걸 38 여성대회 때 했었는데요. 그때 이 서울시당 당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합창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 피로도가 사라지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당도 굉장히 많이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저는 전국위원이 되면 300인 원탁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위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미 성평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와 있지만 이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화려한 공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한 명의 전국위원을 뽑는 이 과정에서 고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기 필요한 전국위원이 있다면 오연주를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한폭탄이 아니라 여성주의 성평등 의제가 당원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장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위원 후보 기호 13번 김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노점단속 과정에서 운명하신 고 박단수님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용역깡패 없는 세상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당직 선거는 그동안 정의당의 성과, 특히 대선에서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정의당의 중장기적인 도약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어느덧 아련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촛불혁명을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의 외침은 더 이상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외침이었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 절박한 요청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강한 진보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굳건하게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새로운 지지층,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치 영역에서 호명당하지 못했던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굳건하게 손잡고 더 크고 강한 정의당으로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0년 지역정치 활동의 경험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정에 책임지는 소통하고 책임지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기호 13번 김일웅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서울 관악지역위원장과 전국위원 후보로 나온 관악당원 박정렬입니다. 기호는 14번입니다. 저는 서울시당 당기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당기위원을 하면서 한 달에 평균 2건 이상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후보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당기위원 양력은 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당의 현실인가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의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너무나 출중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저는 일반 명부로 나왔습니다. 기호 14번 일반 명부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지방 분권에 맞게 책임과 권한을 17개 광역 시도당에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은 바로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당원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원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전국위원이 뭐 하는 겁니까? 당 대원대회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위원회는 정의당 내 국회입니다. 50명의 선출직들이 모여서 당의 예결산안을 승인하고 광역시도당의 창당권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규 재정권을 갖고 있는 게 전국위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도당에 똑같은 책임과 권한을 주는 그 결정을 하는 데가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표를 하실 때 당원 여러분 아마 18명의 전국위원 후보 얼굴과 양력을 보게 되실 겁니다. 18명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는데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될까 고민하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14번째 기호 14번 박정렬 뽑아주십시오. 제가 전국위원 돼서 당규 개정하고 우리 정의당이 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진보정당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14번 박정렬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위원 후보 기호 15번 송명호 당원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정치인이나 당직자들은 당원을 대신해서 맡겨진 기간 동안 당을 운영하는 역할을 할 뿐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당원의 의사나 목소리가 당 운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역할을 하지 못함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제10자 전국위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결의문에 담긴 내용 자체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당원들이 갈등을 하고 탈당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많은 당원들의 생각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당원의 목소리가 전국위원회에 전달되었을까?
강남구위원회 위원장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저는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일이 제가 정치에 한 발 더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한 사람의 당원 목소리라고 할 때 저와 같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가 전국위원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당원들과 웃고 뒹굴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강남을 어느 곳보다 당원들이 함께하는 활동적인 지역으로 만든 성과가 있습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위원, 단 하나의 약속이지만 당원님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이 당원님께 전해진다면 제가 전국위원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15번 송명호 선택하시면 바로 당원님이 전국위원이 된 것처럼 당원님의 대변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위원 후보 기호 16번 서대구 지역위원장 이만솔입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서울당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부대변인으로서 우리 당과 후보를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울당원 여러분 합심해서 서울 2.5%의 높은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우리 당에게 있어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을 만족시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지금의 국민적 기대가 한순간에 빠르게 식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능한 전국위원이 필요합니다. 저 이만솔은 일하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번 전국위 회의 결과를 당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브리핑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지역의 각 출마자들을 위해서 각 지역 언론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대응할 것인가 관련한 저의 전문성과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자영업자 당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당원들을 위한 정보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당원이 강남구에 갔을 때 강남 당원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관악구에서 일하는 은평 당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바꾸자 할 때 근처에 있는 관악 당원이 운영하시는 치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만솔은 서대문구에서 여성 가스검침원 조직 사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1,수백 명의 가스검침원, 제가 전국위원이 돼서 조직 사업을 즉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부대변인, 서울당원의 유능한 대변자, 전국위원은 기호 16번 이만솔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정의당은 몇 가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바닥부터 당 지도부까지 소통은 되지 않았고 갈등만 증폭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은평구 사무국장으로 지역 당원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제 주장보다 당원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정의당이 만들어가야 할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감히 저는 은평 당원들의 신뢰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서울시당 당원의 지지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발로 뛰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분들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서울시당 당원들의 마음을 잡겠습니다. 다시는 정의당에서 소통의 부재로 동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후보들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이후 활동을 당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선거를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마자들은 향후 상근자로 지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보다 의지와 실천입니다. 지역에서 당원들과 아직은 당원이 아닌 적극 지지자들을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 전국위원들과 논의해서 빠르고 명확한 당의 입장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위해 노력해온 선배들의 연륜과 창의적 청년들이 함께 이끌고 40대의 협동 속으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화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님이 자랑스러운 정의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진정한 변화, 한 명의 전국위원이 7가지를 바꿀 수 있는
기호 17번 바로 지금 주연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보정당의 발전은 노동자의 조직률과 비례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 30%의 득표를 하려면 단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30%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안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만 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6월 초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단체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개원을 해서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국무회의 참가자가 누구냐면 광역단체 등을 참여하는 건데 거기서 지방분권화하고 지방분권화 속에서의 권력들 대화법 이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81만 개 일자리 중에 주역의 사회서비스 영역이 34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광역단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기는 건데 주로 영역이 보육과 요양,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해본 경험이 없으니 서울시가 벤치마킹 모범사를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서울시장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진보정당의 발전과 진보정당의 득표와 노동자의 조직률이 비례한다는 것에 대한 법칙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17만 명의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제가 단순히 한 명의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서울시당의 노동자 조직화,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전략적 타겟층을 사회서비스 공단을 서울시가 먼저 만들겠다고 한다면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결합해서 조직전략 사업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201만 7,458명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의 표라고 한다면 좀 더 확고하고 고정적 지지표로 확장시켜 나가는 조직 노동자들의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위원이 되겠습니다. 번호는 18번이고요. 진기현입니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